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모델 분석에서 파트 3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파트 1과 파트 2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미, 기능, 그 다음에 엔테리어 볼트 레이셔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파트 3에서 비발치에서 공간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그 다음에 발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발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정중앙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델 분석을 통해서는 특히 비발치인 경우에 어떻게 공간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평가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모델 분석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공간을 얻기 어렵다 하면은 어딘가의 치아를 뽑아야 되겠죠. 이때 어딘가의 치아를 뽑을 때에도 어떤 치아를 뽑을 건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공간을 얻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직립을 통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직립을 통해서 공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묘에서는 이와 같이 커브 오브 스피가 있냐 없냐를 평가를 합니다. 커브 오브 스피가 있다라는 것은 치아가 직립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할 것입니다. 또한 좌우측의 커브 오브 윌슨도 평가를 합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는 3mm로 하악의 구치부들이 설축으로 많이 경사도가 되어 있는 걸 쓰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커브 오브 윌슨이 우리가 바카커스프를 연결한 선이 그 다음에 설축교들은 1mm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2mm 이상 우리가 설축으로 경사도가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협측으로 우리는 직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 분석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평가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모형 분석에서는 좌우측의 커브 오브 스피의 양을 평가를 합니다. 밑에 모형을 보겠습니다. 우측의 커브 오브 스피, 좌측의 커브 오브 스피 양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 쪽이 더욱더 커브 오브 스피가 심할까요? 우측이 더욱더 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주항 자체는 우측으로 편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브 오브 스피를 평가를 함으로써 우리는 공간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정중앙 변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같이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하계 6번의 위치 관계가 상하계 6번의 메저 바칼 커스프가 하악의 바칼 그룹이랑 있는 것을 우리는 1급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상하계 6번의 메저 바칼 커스프가 하악의 6번에 보다 전방에 위치한 경우를 우리는 풀 크레스트, 헬프 크레스트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풀 크레스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계 6번을 뒤로 이렇게 밀게 되면 우리는 6mm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하악의 치열이 전방으로 나와 있는 경우를 클래스 3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헬프 클래스 3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전치열이 뒤로 가게 됨으로써 3mm의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헬프 클래스 2 또한 헬프 클래스 3인 경우에 있어서는 3mm의 공간을 얻을 수가 있고 풀 클래스 2, 풀 클래스 3인 경우에 있어서는 6mm의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모형 분석에서는 우리가 풀 클래스 2냐 아니면 풀 클래스 3냐 평가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은 헬프 클래스 2냐 헬프 클래스 3냐 아니면 풀 클래스 2냐 풀 클래스 3냐 풀 클래스 2인 경우에는 6mm입니다. 헬프 클래스 2인 경우에는 3mm입니다. 그런데 이 3mm의 차이가 교정에서는 치료에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헬프 클래스 2, 헬프 클래스 3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배열을 하고서 묘를 하게 되면 묘가 효과적으로 발휘가 됩니다. 반면에 풀 클래스 2와 풀 클래스 3인 경우에 있어서는 묘뿐만 아니라 다른 교정 자체에서도 효과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정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풀 클래스 2, 풀 클래스 3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성장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발치를 하든지
어떠한 변화를 줘서 이를 클래스 1이나 아니면은 헬프 클래스 2나 3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하계 6번의 협측면은 이와 같이 평행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평행회전, 패러렐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측방치군이 교환하면서 미리 빠지게 되면 상하계 6번은 이 커다란 구개측 교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협측면이 이와 같이 메지알 로테이션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근심회전, 메지알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메지알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협측면을 평행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는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식을 일반적으로 디로테이션 또는 엔타이 로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형 분석에서는 이미 이와 같이 메지알 로테이션이 있냐 없냐를 평가를 해야만 될 거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근심 회전이냐 평행 회전이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좌측 부분을 보겠습니다. 좌측의 협측면은 이와 같이 평행합니다. 상악 6번의 디스토바칼 커스프와 메조 링괄 커스프를 연결한 선이 반대측의 견치를 교두정을 거의 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6번의 위치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측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측은 이와 같이 메지알 로테이션이 되었습니다. 메지알 로테이션이 되면서 디스토바칼 커스프와 그 다음에 메저 링괄 커스프를 연결한 선은 반대측의 견치 교두정을 지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후방에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상악의 우측 부분이 제1대구치가 근심회전할 수도 있고 또한 이 환자의 경우처럼 상악의 정중앙이 이와 같이 우측으로 편의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분석에서는 이와 같이 모델을 만들 때 미드팔라탈 라페에 대해서 후방면이 직각이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최후방에서 상악의 6번의 컨택 포인트까지의 좌우측의 거리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좌우측이 거의 비슷해야만 됩니다. 근데 밑에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상악의 좌우측 견치는 거의 대칭이 됩니다. 그런데 왼쪽 부분이 더욱더 3mm 전방에 위치한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비발치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6번을 3mm 정도 후방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만약에 발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14번이 날까요? 15번이 날까요? 견치 위치는 가능하면 맞추고 그 다음에 6번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15번 발치가 나을 것입니다. 유환자는 하악의 전치부에 심한 총색을 보이게 됩니다. 후방면에서 하악의 6번의 컨택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보면은 하악의 좌측 부분이 3mm 더욱더 전방으로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캐나인 간의 거리를 연결한 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30번 때는 견치가 더욱더 전방에 위치해 있고 40번 때는 더욱더 후방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발치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만 되겠죠. 30번 때에서 34번 발치가 날지 35번 발치가 날지 아니면 40번 때에서도 44번 발치가 날지 45번 발치가 날지. 그래서 저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좌측 부분에서는 6번이 더 이상 앞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5번을 발치하는 것보다는 4번 발치가 나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40번 때에 있어서는 이 제1대구치가 전방으로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1소구치보다는 제2소구치 발치가 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형에서 평가하는 것은 상악의 인터캐나인 위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악 견치간 교두정 간의 거리가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이 수치는 아셔야만 됩니다. 상악의 정상치는 34.1mm, 07mm, 그러니까 1mm가 될 것입니다.
유한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34.6mm를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밑에 환자인 경우에는 인터캐나이드스가 32mm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캐나이드스가 좁아진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이 전방으로 위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악의 인터캐나이드스가 확장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는 가능하면 뽑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 다음에는 TPW를 측정을 합니다. 트랜스파라탈 리두스. 상악 6번과 상악 6번의 메조 진지발 간의 최단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상악의 6번은 아시다시피 6세경에 맹출을 해서 7세 경우에 32mm부터 해서 15세까지 35mm까지 일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악의 6번이 맹출했는데 31mm보다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와 같이 35mm까지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악에서는 총색이 심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급 부종교합, 3급 부종교합 또는 정조항 변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치열기에 이와 같이 31mm 전후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는 TPW를 증가시킴으로써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유한자인 경우에는 32mm로 좁습니다. 그리고 상악 전치부에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밑에 환자는 35mm로 상당히 넓은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분석에서 좁은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확장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델 분석에서 공간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커브 오브 스피가 있는 게 좋을까요? 플랫한 커브 오브 스피가 좋을까요? 커브 오브 스피가 있는 경우가 우리는 직립을 통해서 모델을 공간을 얻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치를 후방 이동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급이 좋을까요? 3급이 좋을까요? 1급이 좋을까요? 1급인 경우에는 후방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급이나 3급인 경우에는 후방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포지셔널 데비에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구치를 후방 이동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자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디로테이션을 통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치부에 반대 교합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TPW가 좁은 경우, 그 다음에 인터캐나이드스가 좁은 경우에 있어서는 확장을 통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업라이팅인데 디커브 오브 스피, 그 다음에 메자 로테이션, 디로테이션, 그 다음에 구치부 반대 교합, TPW, 그 다음에 인터캐나이드스, 그 다음에 구치를 후방으로 이동할 때는 풀 크레스트냐, 헬프 크레스트냐, 풀 크레스트냐, 헬프 크레스트냐, 이런 경우에 우리는 후방 이동을 통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발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풀 크레스트 3, 그 다음에 헬프 크레스트냐 3냐, 그 다음에 포지셔널 데비에이션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발치 옵션을 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정중앙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한쪽의 치아가 어떠한 이유로 정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정중앙은 정출되지 않은 쪽으로 정중앙은 편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좌측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시프트 사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우측을 난 시프트 사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난 시프트 사이드에서 상악의 소구치, 대구치들은 치아의 경사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치아가 크라운 링괄 인클리네이션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중앙이 삐뚤어진 쪽에 있어서는 상악의 치아는 치관이 협축으로 경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를 보겠습니다. 상악의 모형을 보겠습니다. 상악의 우측과 좌측이 되겠습니다. 아치 모습은 그렇게 좁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크라운 링괄 인클리네이션이 견치 부분, 소구치 부위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우측 부분이 더욱더 심한 크라운 링괄 인클리네이션을 가진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악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에서는 1급의 견치 관계를 보이게 되고 우측에서는 2급의 헬프 크레스트 견치 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정주항 자체가 좌측으로 편의된 걸 의미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은 정주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토크의 조절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주항 변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첫 번째의 경우에 트랜스버스가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상악이 좁은지 아니면은 하악이 넓은지 평가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근원심적으로 좌우의 커브 오브 스피가 똑같은지 아니면 어디가 더 깊은지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악에서의 토크의 차이를 평가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악의 치열궁이 약간 좁습니다. 그러면은 오버젯이 이와 같이 커질 수가 있어요. 우측에서는 헬프 크레스트, 왼쪽에서는 풀 크레스트 견치 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왜 우측에서는 헬프 크레스트로 관계를 보이게 됐을까요? 이와 같이 하악의 우측 부분이 더욱더 근심으로 경사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정주항 자체는 더욱더 왼쪽으로 편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 분석에서는 이와 같이 파트 1, 2, 3를 통해서 우리는 심미,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투 사이즈 부조화, 그 다음에 비발치에서 공간을 어떻게 얻는지, 그 다음에 발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서로 다른 발치를 하는지, 그 다음에 정주항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